자, 이 구의 부피와 건널비도 실험적인 차원에서 구의 부피를 접근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구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싹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 구가 안 보여야 돼요. 아,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인다 그러나? 자, 이 얘기입니다. 하얀색 원기둥을 여기에다가 싹 꼭 맞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얀색 원기둥을, 거기 이제 B커로 표시돼 있죠? 이렇게 맞닿게 꼭 들어맞는 그러한 하얀색 원기둥을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안 보인다고요? 구가 안 보여요. 구는 잠시 뒤에 등장할 건데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하얀색 물을 싹 채워놨어요. 가득. 목욕탕에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아니, 목욕탕에서 임금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죠.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이 왕관이 진짜 금으로만 되어 있는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당장 알아내! 라고 명령을 받은 아르키메데스가 욕실에 들어갔다가 유레카 외치면서 홀라당 벗고 뛰쳐나왔었던 일화를 기억합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과연 이 부피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불퉁한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쌓였던 아르키메데스는 꽉 차있던 욕탕 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자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본 거죠. 그럼 밖으로 빠져나간 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부피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그대로 꽉 찬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맞죠? 꽉 찬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쏙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물이 그 욕탕 속에서 빈 공간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의 부피도 그렇게 구합니다. 뭐냐면 하얀색 물로 꽉 채워 있었던 이곳에 이 노란색 구를요, 딱 들어맞는 구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물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 남은 양을 살펴보면 돼요. 바로 3분의 1만큼이 남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돼. 남아있는 물의 양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의 부피는 누가 되는 거야? 여기에 쏟아져 나간 이만큼이 구의 부피가 되는 거죠. 쏟아져 나간 이 녀석이 구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쏟아져 나간 양은 이 빈 공간이 바로 구의 부피가 되더라. 결국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예요. 뭐가? 구의 부피가. 남아있는 물의 양은 구가 들어가서 쏟아낸 물이 구의 부피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물의 양이 구의 부피가 되는 게 아니죠. 아까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둥과 뿔 사이의 관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꽉 차있던 물 속에 구를 집어넣고 꺼내보니까 3분의 2만큼이 비어있더래요. 그 비어있는 것이 구의 부피가 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데? 3분의 2에다가 밑면의 넓이에다가 결국 넓이에다가 높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할 때마다 밑면의 넓이를 딱 들어맞는 그 원기둥을 만들어내고 자꾸 거기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이 원기둥의 높이는 구의 지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 R이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높이는 얼마로? 2R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을 때 구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관계식을 싹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3분의 2 곱하기 2파이 R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구의 반지름이 R일 때 나오게 되는 구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이 가기 전에 외워두는 거예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의 건널비 가보도록 할게요.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했냐면 뭐 교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하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지금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끈으로 돌돌돌돌돌돌 빈틈없이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해서 끈이 싹 쓱쓱쓱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끝까지 싹 해서 딱 해서 끈을 딱 끊어. 그렇게 해서 끈으로 싹 구의 표면을 둘러싼 다음에 그 끊어버린 요 끈의 전체 길이를 다시 중심을 둬서 떼굴떼굴 맞춰 나가요. 이쪽 오른쪽으로 좀 볼까요? 여기 아래다 그린 것보다 이쪽에다가. 그렇게 딱 끄는 끈을 이만큼 해서 돌돌돌돌 어디서부터? 여기 중심에서부터 끈을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돌려가면서 채웠더니 그래서 싹 채우고 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이것의 2배가 되는 2R이 되는 그런 원 모양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R이 되는 그런 원 모양이 되니까 이러한 원 모양의 넓이가 바로 이것의 건널비가 되겠구나. 그래서 넌 얼마? 2R 제곱의 파이 R 제곱. 그래서 얘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모양의 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한 구형태의 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조각조각 뜯어요. 귤을 뜯는다고. 마치 우리가 미술 시간에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뜯어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원 모양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원 모양으로 차곡차곡 채워봤더니 총 4개의 원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얘기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구의, 부피, 그 다음에 구의, 건널비 요 2가지 내용 싹 기억해 놓습니다. 문제 볼래요? 다음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확인 5번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반구죠? 아까 얼마나 했어? 3분의 4 불러 파이 r 선생님 안 외워줬는데 세제곱 2분의 1 이렇게 반구니까 2분의 1 그죠? 거기에다가 누구 더해주면 돼? 원기둥의 부피 더해주면 돼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3, 3은 9파이 여기다 이렇게 쓰죠. 원기둥 부피. 그러면 전체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입체도형의 부피가 될 테니까 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갖다 집어넣어보죠. 3분의 4 파이 r이 얼마? 3. 3은 9, 3, 27 곱하기 27 곱하기 2분의 1 거기에다가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 밑면의 넓이 3, 3은 9파이에다가 높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시키면 3, 1은 3, 3, 9, 27, 1은 2, 2, 4, 8, 아니 2는 4, 2, 9, 18파이에다가 플러스는 얼마? 6, 9, 54파이 2개 더했더니 얼마? 7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예제 5번. 달의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반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자, 이때 주의해야 돼요. 구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던, 구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이런 완성된 구로 있었을 때 전체 부분에서 사라진 구의 표면 부분이 얼마만큼일까? 구의 표면의 4분의 1만큼을 도려냈으니까 우리는 4파이 r 제곱을 구의 건널비로 알고 있죠. 그때 r이 얼마야? 5예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얼마? 5, 2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것 중에서 얼마? 4분의 1만큼을 4분의 1 날라갔대요. 남은 게 얼마일까? 4분의 3만큼이 남았겠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제 구 자체의 표면이 됩니다. 남아있는 구의 표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잘려져 나가면서 무엇을 발생시켰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반원.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반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만들어냈죠.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반원. 즉 2개의 반원이 딱 합쳐지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누가 더해줘야 되겠다? 원 하나의 넓이가 더해줘야 되겠다. 25파이라고 하는 5, 25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요런 원의 넓이가 잘려져 나간 뒤에 단면으로서 등장을 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쓱쓱쓱 약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넌 얼마? 75파이 플러스 25파이가 되면서 그렇지 10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완성할 수 있는